이 문틀 위로 빨랫줄이 강하게 당겨졌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깊은 자국이 거의 없었어요. 대신 피해자의 손에서는 이 집에 없던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어요. 2003년 12월 29일 저녁,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됐다. 집 안에는 세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. 숨진 사람은 30대 여성과 3살 아들, 생후 10개월 된 딸이었다. 세 사람의 사인은 모두 질식사였다. 그런데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.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살도 멀쩡했다. 낯선 사람의 지문이나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. 문제는 여기에요. 살인이라면 범인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해요. 그런데 경찰이 처음 본 현장은 그 출입 경로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.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검토됐다. 하지만 그녀는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. 수사를 다시 움직인 건 오른손 안에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. 주변에는 같은 종이가 없었다. 집 전체를 찾아도 나머지 조각은 나오지 않았다. 남편도 조사했다. 하지만 사망 추정 시간대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.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. 그리고 CCTV에서 한 사람이 확인되어 낯선 침입자가 아니었어요. 피해자의 집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찾던 여고 동창이었어요.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동창은 계속 손을 감추려 했다. 소매 아래에는 선명한 줄 모양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. 그녀의 집을 수색하자 상자 하나가 나왔다. 안에는 테이프와 칼, 잘라놓은 페트병이 있었다. 그런데 페트병의 가운데 부분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. 매트리스 아래에서는 더 직접적인 기록이 나왔다. 빨랫줄이 풀리는 경우 실패한 방법, 이동 시간까지 적어놓은 범행 계획서였다. 문틀에 자국이 거의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. 잘라낸 페트병을 문틀에 덧대고 그 위로 빨랫줄을 지나가게 한 거예요. 줄은 더 쉽게 움직이고 나무에는 깊은 흔적이 남지 않게요.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. 범행 뒤 테이프를 떼는데 시간이 걸렸다. 그래서 그녀는 테이프 끝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. 그 종이만 잡아당기면 테이프가 한꺼번에 떨어지도록. 그리고 범행 순간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로 그 종이를 움켜쥐었다. 범인은 장치를 치웠지만 종이 일부는 피해자의 손안에 남았다.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는 잠긴 현관이었다. 범인은 피해자의 가방과 열쇠를 들고 현관으로 나온 뒤 밖에서 문을 잠갔다. 그 다음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. 그리고 복도 쪽 작은 창을 이용해 가방을 집 안으로 돌려놓았다. 밖에서 잠근 문인데 열쇠는 다시 안쪽에 있었다. 6개월 동안 문틀의 흔적까지 계산했어요. 출입 방법도 열쇠의 위치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어요. 그런데 사건을 살인으로 뒤집은 건 범인이 없애려고 만든 장치에서 떨어져 나온 이 작은 종이였어요. 문틀에는 범인을 가리킬 만한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다. 하지만 흔적을 없애기 위해 준비한 바로 그 장치가 결국 범인이 그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남겼다.